예, 안녕하십니까. 예, 10명 성원이 됐기에 수업 시작합니다. 진짜 다행이야. 저분 안 왔으면 오늘 휴강할 뻔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뭐 원서는 40만 이상이 냈다고 그러는데 부산은 뭐 때문에 그런지 뭐 한 10명 정도밖에 안 들어오네. 그죠? 40만 엄청 많이 냈네. 그죠? 엄청 많이 냈어. 근데 그 40만 냈다고 해도 한 30만 정도는 거의 허당이야. 그냥 한번 원서 내보는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0만 정도가 이제 쟁쟁한 실력자들이 있을 거야. 그 10만 명 중에서 한 5만 명, 한 2만 5천, 3만 명이 이제 거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라이센스를 주겠죠. 뭐 그 정도밖에 안 돼. 실제로는 실제 경쟁률은 그거밖에 안 돼요. 자, 페이런하고 수업 들어갑니다. 137페이지 할 사람이죠? 제 3장 등기 절차 총론. 여기서부터가 우리 등기법의 출발 지점이야. 1번에 관한 문제. 이것도 우리가 1, 2, 3선을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죠? 등기를 기능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를 기능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등기를 분류를 하면 크게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권리의 등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 표시란에 떨어진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표시 등기 그러고, 권리의 등기는 가불구 상란에 떨어진다 그래서 상란의 등기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분류예요. 그죠? 중요한 분류입니다. 우리 등기법 규정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사실의 등기에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실의 등기는 부동산의 외모, 부동산의 명찰,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관련된 등기야.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권리의 등기에는 권리 변동적 효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생각해 보면 될 거야. 근데 이 사실의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법상 신청 의무 그래요. 뭐라고요? 신청 의무가 부과가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신청 의무 떴다 그러면 이건 몇 월 이내다? 1월 이내야. 그죠? 1월 이내, 가급적인 빠른 시일 이내에 뭡니까? 대장과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대장과 등기부를 어떻게 일치시키고자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1월 이내에 토지 표시 변경,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하지 않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요. 자, 그런데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법상 신청 의무를 부과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그죠?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신청이 원칙이다? 임의 신청이 원칙이라는 얘기야. 등기하려면 하고 말리면 말라는 얘기야. 그죠? 하고 싶은 놈 하고 말고 싶은 놈 말라는 얘기지. 근데 등기법이 아니고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도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왜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중간 생략 등기나 모두 생략 등기 등은 사전에 차단해서 투기를 방지하고자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특조법상의 신청 의무를 우리 출제자가 벌써 3번씩이나 물어보고 있어요. 그 1번 문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가 됩니다. 25회 때 출제가 되는데 주로 뭘 물어보냐면 기산일 그래요. 뭐라고요? 기산일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기산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는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 봐요.
등기 원인이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 그래요. 뭐라고요? 쌍무계약이라고 한다면 기산일이 언제다?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이야. 그죠? 정확히 말하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현실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하겠네. 그죠? 그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죠? 일단 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신청 의무를 부과를 함으로써 중간 생략 등기를 사전에 차단해서 투기를 방지하고자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등기 원인이 쌍무계약이 아니고 증여계약과 같은 편무계약 그래요. 그죠? 편무계약이라고 한다면 반대급부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기산일이 언제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일단 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신청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죠? 이 신청 의무에 관한 규정을 우리 대법원은 무슨 규정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단속 규정 그래요. 뭐라고요? 단속 규정을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야. 행정상의 제재는 가할지언정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죠? 최소한도 요 정도는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분류예요. 중요한 분류니까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25일 때 마지막 출제가 됐으니까 한 6, 7년 건너뛰었단 말이야. 나올 때도 되긴 됐어요. 1번 한번 가보죠. 갑이 을에게 갑소유 X부동산을 부담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증여 동그라미. 증여계약은 쌍무계약이야? 편무계약이야? 편무계약이지. 그래서 감안을 해야 돼. 머릿속으로 싹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특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래요. 1번 갑과 을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밑줄 쳐요. 그죠?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신청 의무를 부과를 함으로써 중간 생략 등기를 사전에 차단해서 투기를 방지하고자 신청을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1번 지금 맞아요. 그죠? 2번 가보죠. 특단의 사정이 없다라면 60일 이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증여계약의 효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 대법원은 밝히고 있어요. 그죠? 2번은 대법원 판시의 내용이야. 그죠? 2번 지문도 맞아요. 3번 가보죠. 3번 옆에다가 모두 생략 등기 차단 써놔요. 뭐라고요? 모두 생략 등기 차단 써놔요. 갑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을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산일은 계약 체결일이야. 뭐라고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라고 신청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요. 3번 지문도 맞네요. 4번 가보죠.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60일 내에 신청하지 않고 을이 제3자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고 우리 대법원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정법상의 신청 의무에 관한 규정을 무슨 규정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야? 단속 규정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4번 지문도 맞네요. 그죠? 4번 지문도 맞아요. 1, 2, 3, 4번이 맞으니까 5번 지문이 틀렸을 거야. 만약 갑이 을에게 X부동산을 매도 동그라미, 그죠? 매매. 편무계약이야, 쌍무계약이야? 쌍무계약이지. 쌍무계약이라고 한다면 기산일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긴 계약으로 정하는 이행기가
신청 기간에 기산일이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이 신청 기간에 기산일이 되니까 5번 지문 틀렸어요. 나올 때 됐어요. 잘 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2번 가보죠. 그죠? 2번. 등기 신청 의무에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래요.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있나요? 아니지. 언제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1번 지문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이야. 2번 갑이 을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는 편무계약이지. 이럴 때는 기산일이 언제가 된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있으니까 2번은 하자가 없어요. 그죠? 2번이 옳은 정답이 돼요. 3번 가봐요.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존 등기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죠? 틀렸어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청이 원칙이다? 임의 신청이 원칙이라니까. 보존 등기 하려면 하는 거고 말려면 마는 거야. 그죠? 근데 특조법에서는 신청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계약 체결일 그래요. 뭐라고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 있으니까 3번 지금부터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5번이야. 묶어요. 그죠? 4번, 5번 묶습니다. 사실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사실 등기. 표시 등기는 등기법상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죠? 왜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대장과 등기부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이내, 몇 월 이내? 1월 이내 일치시키고자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근데 그 4번, 5번은 전부 다 6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몇 월 이내? 1월 이내요. 몇 월 이내? 1월 이내. 그죠? 그래요. 그래서 4번, 5번은 막바로 다 틀렸네요. 그죠? 네, 틀렸습니다. 2번의 옳은 정답 몇 번? 2번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3번 관공서 촉탁 그래요. 뭐라고요? 관공서 촉탁 그러죠. 그래서 그 3번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우리 등기법은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절차법이야. 그죠? 절차가 게시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떤 형식으로 게시가 됩니까? 그랬더니, 뭐니 해도 당사자의 뭐야?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신청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게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신청주의 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죠?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는 관공서에 뭡니까? 촉탁 그래요. 뭐라고요? 촉탁이라는 형식으로도 등기 절차가 게시가 될 수가 있어요. 원칙이 있다는 뭐가 있게 마련이다? 예의가 있게 마련이야. 예의적으로는 등기안에 뭡니까? 직권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가 게시가 될 수 있단 말이지. 그죠? 그리고 있다 그러면 법원의 명령 그래요. 뭐라고요? 법원의 명령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가 게시가 될 수 있어요. 보통 이 네 가지 형식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게시가 되는 거야. 지금 바빠요. 그죠? 한 2달 남짓 남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바쁘니까 이런 거 갖고 만지작 거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관공서 촉탁 법원의 명령 이런 건 과감하게 생략하란 말이야. 이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담보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당사자 신청주의 원칙, 그죠? 그 다음에 등기안의 직권은 이건 문제가 떴다 그러면 무조건 단독으로 한 문제씩 뜨니까 이건 생략하면 안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하고 가벼운 거를 이제 가려야 할 때가 됐단 말이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안 나오는 거는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니까 이제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런 거는 안 나오는 거 같고. 그죠? 그래요. 이런 건 없애버리고. 여기 봐봐요. 이 우리나라는 신청주의 대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신청주의 대원칙은 몇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돼 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돼 있어. 그 세 가지 내용이 뭡니까? 공출서래요. 뭐라고요? 공출서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출, 그 다음에 뭡니까? 서래요. 그죠? 공이 뭡니까? 했더니 공동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공동신청. 한마디로 말하면 등기소 올 적에 혼자 오지 말고 누군지 모르지만 두 손 꼭 붙잡고 오라는 얘기야. 그죠? 그 놈이 누구가 됩니까? 했더니 마이너스 플러스야. 뭐라고요?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죠? 마이너스는 뭡니까? 어떤 등기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불리하게 되는 자, 등기 의무자야.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는 등기 권리자, 어떠어떠한 등기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유리하게 되는 자가 같이 와서 신청을 하도록 요구를 함으로써 등기 진정성을 등기하니 간접적으로 담보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야. 그죠? 그쵸? 그래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리 출제자가 30회도도 출제가 됐고 작년도에도 출제가 됐어요. 올해 또 물어볼 차례이에요. 그죠? 어저녁 때 그 출제자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죠? 야, 올해 또 출제가 될 테니까 부산에 가서 수강생 한다에 이거 나온다고 말해 주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플러스 빼면 등기법에서 뭐 출제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죠? 그래요.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어떻게 해서 신청하라는 얘기야? 출석해서 신청하라는 얘기야. 이 출석 신청의 원칙에 따라서 현행법은 두 가지 신청 방법을 예정하고 있단 말이지. 하나는 말 그대로 어떻게 출석, 즉 방문해서 신청한다라거나 또 하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청 방법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신청 방법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를 이루는 게 아니고 병렬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신청 방법이야. 방문 신청은 28회 때인가 29회 때 불쑥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것도 한번 출제가 되면 한 10여 년 자취를 감춰요. 그러니까 방문 신청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말고 전자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전자 신청에 대해서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특히 전자 신청에 뭡니까? 특징 그래요. 뭐라고요? 특징에 대해서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이건 낚기 지문으로 31회 때까지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전자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전자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고 최초로 등기 신청하러 가기 전에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해서 사용자 등록이 선행이 돼 있어야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뭐 등등등 얘기가 있어요.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관련된 분야에서 얘기할 사람이야. 그 다음에 등기의 정확성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어떻게 해서 신청하라는 얘기야? 서면을 신청하라는 얘기야. 그죠? 우리나라는 구술 신청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절대 받아주지 않지. 하여튼 이 신청주의 대원칙은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돼 있어요. 됐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공동의 반대말이 뭐야? 단독밖에 더 있어요. 예외적으로 무슨 신청?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누구지? 상속인이야. 아버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죠? 또 혼자 와서 등기를 신청한다고 할지라도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야. 뭐라고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야. 그래서 이 단독 신청은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포맷을 해두자고 약속을 했을 거야. 하다 안 되면
요번 판은 포기합시다.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라고 했어요. 요건 뭡니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야. 문제로는 24회 때까지 단독으로 출제가 됐고 매년 출제가 되는 지문이야. 그죠? 작년도까지 매년 이쪽 저쪽에서 출제가 되는 지문이야.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포는 뭡니까?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신청이야. 상속 등기하고 회사 합병 등기가 있는데 지금 바빠요. 그죠? 이런 거 붙잡고 빌빌거리고 있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죠? 예, 건너뛰라는 얘기야. 이런 건 해봤자 안 나와요. 그죠? 그래요. 건너뜁니다. 그런데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등기법 여기저기 산재가 돼 있어요. 이건 생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27, 28회 때 연속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한 4년 건너뛰어서 나올 때가 됐어요. 그죠? 나올 때가 됐으니까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변, 말, 그 다음에 가, 멸, 회, 보, 수, 신, 처, 규 이런 게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요. 바빠서 할 수 없어요. 그죠? 이게 변경 등기야. 무슨 변경 등기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얘기하는 거야. 의무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그러니까 소유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말소 등기, 그죠? 이제 다 차프 다 떼놓고 이제 아주 결론만 얘기할게. 사행 홍가 그래. 뭐라고요? 사행 홍가 그럽니다. 그래요. 사는 뭐다? 사망 말소. 행은 뭐다? 행벌 말소. 혼은 뭐다? 혼동 말소. 가는 뭐야? 가등기 말소야. 그죠? 근데 행벌 말소하고 가등기 말소는 매년 나오는 지문이야. 그죠? 그래서 작년도에도 나왔어요. 이게 딴 건 몰라도 행벌 말소하고 가등기 말소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즉,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첨부하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도 가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멸실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멸실등기. 건물이 일부 멸실되는 게 아니고 전부 멸실됩니다. 그죠? 그러면 건물 소유명의는 몇 월 이내? 1월 이내 멸실등기 신청 의무가 있어요. 건물 소유명인이 1월 이내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2번 타자로 누가 나서지?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명인을 대위에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회복은 회복인데 무슨 회복이다? 멸실회복등기인데 전사나 작업이 100% 완료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등기부 부본 자료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 부본 자료에 기초해서 지체 없이 복구를 하면 되니까 현행법상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원래는 5년 전에 등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적에 삭제를 했었어야 할 규정인데 입법상의 미비로 그냥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런 건 해봤자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요. 미등기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원시 취득한 자가 최초로 하는 등기 뭐야? 소유권 보존 등기지.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토지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사업 시행자만으로 단독. 그죠? 그 다음에 신탁 등기는 수탁자만으로 단독. 그죠? 그 다음에 처는 처분 제한의 등기를 말하는데 가처분 등기가 격려된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다라면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처분의 효력에 위반이 됩니다. 지워야 될 텐데 누가 지웁니까? 그랬더니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합니다.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분에 관한 취지의 등기. 그죠? 이거 사실 등기야. 표제부에 떨어지는 등기니까
의무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소유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하고 판결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절차 개시 그러면 이렇게 신촉 증명 나오고 이제 신청주의 원칙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뭐 손대지 않을 것들은 그냥 손대지 않고 그 다음에 기억해둬야 될 건 딱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거기 3번 관공서 촉탁 등기가 28회 때 불쑥 출제가 됐어요. 그죠? 네,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한 7, 8년 후에나 여러분들이 구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3번 같은 문제는 건너뛰어도 상관없어요. 그 대표적인 특징 하나만 가보죠. 1번 관공서가 촉탁 정보나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무슨 촉탁도 가능하다? 우편 촉탁 그래요. 뭐라고요? 우편 촉탁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관공서는 무지무지하게 바빠요. 그러니까 등기소를 들락달락 거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관공서는 우편 촉탁 그래요. 뭐라고요? 우편 촉탁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 정도 특징 정도만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3번의 옳은 정답은 1번. 나머지 지문은 몰라도 좋아요. 그죠? 그런 건 바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보죠. 4번 등기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래서 등기 당사자 능력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당사자 능력 당사자 능력 또는 등기 신청 적격 그러기도 합니다. 등기 당사자 능력이란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그죠? 됐어요? 뭐 자연인, 법인, 비법인 모두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우리 출제자는 이 당사자 능력이 없는 놈을 주로 물어봐요. 그죠? 28회 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당사자 능력이 없는 놈 많지도 않아요. 4마리밖에 없다 그랬어. 그죠? 한 마리는 뭐야? 태아 그래요.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야? 학교 없어요. 그죠? 왜? 시설물에 불과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 그래요. 뭐라고요? 민법상 조합. 아무리 몰라도 이 지문은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민법상 조합은 단체야 단체가 아니야? 단체가 아니고 동업계약관계에 불과합니다. 그죠? 동업계약관계에 불과하니까 조합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조합은 전원 명의의 합의 취지의 등기만 가능해요. 그죠? 그나마도 등기부에는 합의 지분은 기록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습니다. 요까지는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작년도까지 물어봤던 지문이야. 유명한 지문이니까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읍면 리동 그래요. 뭐라고요? 읍면 리동은 공법인이다, 공법인이 아니다? 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당사자 능력이 없어요. 그죠? 됐어요? 이 정도는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28회 때 출제가 됐던 4번 문제를 한번 가보죠. 1번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미친 지문이야. 그죠? 그 다음에 2번 민법상 조합은 직접 조합 자신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다음에 3번 지자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나요? 있어요. 시, 군구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읍면 리동 명의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지만 시군구 명의로는 등기 가능합니다. 4번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요. 1, 2, 3, 4번 다 틀렸어요. 5번 비법인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죠? 비법인은 우리 민법상은 권리 능력은 없지만
등기법상 등기 당사자 능력은 있어서 안동건 씨 땡땡 공과 명의로 등기는 가능한데 다만 신청 방법이 특수해서 누가 신청하게 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5번 질문이 맞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많지도 않아. 4마리 정도는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5번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네. 마이너스 플러스야. 뭐라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6번도 그렇고, 7번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래서 5, 6, 7번 정도 문제는, 이런데, 정치하게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5번 한번 가보죠. 작년도 물어봤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골라주시오. 그죠? 모두 골라주시오. 기억번, 갑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을명의 근저당권을 병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야? 근저당권 이전 등기야. 뭐라고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는 양도인 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네, 그래요. 맞아요. 뭔 얘기냐면, 이게 이제 공동 신청에 관한 원칙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누가 마이너스고 누가 플러스인지가 가장 핵심이야. 그죠? 가장 핵심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누구로부터? 을로부터 사업자금 얼마? 1억 원을 빌려옵니다. 빌려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합니다. 그죠?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등기부 을구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 을구 상란에 순위번호 몇 번? 1번. 목적란에 저당권 설정 얼마 꽂았어? 1호 꽂았지. 저당권자는 누구야? 을식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겠지. 그래요. 그러면 저당권자 을식이가 갑한테 행사할 수 있는 이 1억 원이란 금전 채권을 제3자 병식이한테 혹시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걸 우리 민법 450조에서는 지명채권을 양도한다 그래요. 그죠? 요놈이 보따리를 싸고 이사를 가면 저당권의 권리도 따라서 이사를 가도록 돼 있어요. 수반성의 취직을 해요. 뭐라고요? 수반성의 취직을 해. 그러면 이놈이 이사를 가니까 저당권도 따라서 이사를 가야 돼. 이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양도인 뭐가 돼요? 양도인 마이너스 그래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양수인 뭐가 돼요? 플러스. 이렇게 돼서 혼자 갑니까? 같이 갑니까? 같이 가요. 그죠? 공동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가 됩니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가 되니까 여기에는 1-1 그죠? 목적란에는 저당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등기 원인란에는 채권 양도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 양도.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는 병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딱 기록될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양도인 을식이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1번 질문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을 헛소리를 했는데 양수인이 아니고 뭐야? 양도인이. 그죠? 양도인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그죠? 네, 마이너스. 그래서 기억번 질문이 맞아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이 될 거야. 그죠? 3번 아니면 4번이 됩니다. 아니, 이런 문제를 당일날 딱 맞닥뜨리면은 이런 식으로 공제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 예, 그러니까 1번, 2번,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제껴놓고 생각해야 돼. 그죠? 예,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일 거야. 그죠? 네. 그리고서 니은번 질문을 봅니다.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을의 등기가 무슨 등기야?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갑이 병을 상대방으로 삼아서 병명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 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는 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그죠? 그래요. 뭔 얘기야? 맞고 틀리는 건 두 번째 얘기고 뭔 얘기야? 여기 다시 한번 가요. 니은번 질문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등기를 봤더니 이제 이렇게 갑소유 등기,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갑으로부터 누구로? 을로, 그죠? 을로부터 누구로? 병으로, 병으로 이렇게 전전 매매가 돼 나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죠? 이렇게 매매가 됐는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졌고 병 앞으로도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졌는데 을명의 등기가 무슨 등기래? 효력이 없는 등기래. 무의 등기라면 어떤 등기? 말소 등기 그래. 뭐라고요?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죠? 요까지는 일단 추론할 수 있지. 그죠? 추론할 수 있는데 왜 갑시기가 병을 상대방으로 삼아서 말소 소송을 제기를 하냐 그래요. 그 질문을 보면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왜 갑이 병을 상대방으로 삼아서 말소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제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얘가 원고가 되고 얘를 뭘로? 피고로 삼아서 말소 소송을 제기를 해서 원고인 갑이 승소를 해서 승소한 원고한테 판사가 종이장을 하나 줬다는 얘기야. 확정 판결 정보. 그죠? 여기 주문에는 지워라 이렇게 써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왜 갑이 원고가 되고 병을 피고로 삼아서 말소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야? 자, 을의 등기는 원인 무의 등기야. 이 원인 무의 등기라면 어떤 등기? 말소 등기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을의 등기를 지우기 위해서는 먼저 병의 등기부터 선말소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이 말소 등기 절차에 있어서 병씨가 협력을 해준다, 해주지 않다? 해주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의 등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선말소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병이 이 말소 등기 절차에 협력을 해주지 않으니까 갑이 병을 상대방으로 삼아서 말소 소송을 제기를 한 거야. 그죠? 그러면 을의 병식의 등기를 지우기 위해서는 병씨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을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치? 그래요.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해놔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 출제자가 물어본 것은 니은번을 물어본 거라는 얘기야. 그죠? 니은번을 물어본 거야. 니은번 맞는 질문, 틀린 질문? 틀린 질문이야. 등기 권리자는 갑이 아니고 누구야? 을입니다. 그죠? 니은번은 틀렸으니까 3번은 정답이 될 수 없을 거야. 그죠? 그러면 당일날 시험장에서는 4번 딱 찍고 그냥 넘어가요. 그죠? 그래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무척 헷갈립니다 라는 사람은 이 5번 스타일의 문제는 그냥 빨리 찍는 편이 나요. 그죠? 이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난이도를 조금 넘은 거야. 그죠? 이건 법무사 난이도 문제니까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그냥 한 문제 틀리겠다 잡고 그냥 찍는 편이 나을 거야. 그죠? 그래요. 디귿번 가봅니다. 채무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갑의 채권자 병의 등기 원인이 사행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에 또 말소 판결을 얻었대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누구 소유? 갑 소유 부동산인데 여기 갑으로부터 을로, 그죠? 갑으로부터 을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졌대요. 근데 갑의 채권자 병식이, 그죠? 갑의 채권자 병식이가 이 매매 행위가 사회행위를 이유로 병식이가 스스로 뭐가 되고 원고가 되고 수익자 그래요. 뭐라고요?
수익자를 픽으로 삼아서 이른바 사회행위를 이유로 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얘기야. 그죠?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서 무슨 판결을 얻었다는 얘기야? 말소 판결.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 판결을 얻었다는 얘기야. 그죠? 그죠? 그러면 이 등기가 지워서 다시 갑 앞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소 등기 신청 시 을시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갑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거기 우리 지문에는 등기 권리자는 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갑은 뭐야? 맞네. 그죠? 등기 권리자 맞지? 그래요. 등기 권리자 맞아요. 그래서 5번의 옳은 정답은 기억번하고 몇 번? 디귿번이 됩니다. 여기 봐봐요. 다시 여기 혹시 또 모르니까 여기 얘를 보고 뭐라고 해요? 병식이를 보고 채권자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자. 갑식이를 보고 뭐라고 해요? 채무자 그래요. 그죠? 채무자. 그러니까 병식이가 갑식이한테 얼마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야? 1억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1억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물을 둘이서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이른바 무슨 계약? 가장매매 계약을 기초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겼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형법상으로는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되고 민법상으로는 사행위에 해당돼요. 그죠? 즉 채권자의 채권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돼요. 이 사행위 취소권은 소송 외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소송상으로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 사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406가 규정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소송이 이 취소 소송이 된단 말이야. 이 행위를 취소를 해달라는 얘기야. 그죠? 취소에는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소급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법률행위 성립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무효 등기는 무슨 등기? 말소 등기의 대상이 돼요. 말소 등기 신청 시 을 마이너스 갑 플러스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 사회행위 소송의 당사자는 항상 채권자고 수익자 그래요. 뭐라고요? 수익자가 됩니다. 채무자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소송 당사자가 아니야. 얘는 번외인에 불과해요. 그죠? 번외인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5번 문제 좋은데 이건 웬만하면 찍어요. 그죠? 나는 여러분들을 많이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기억번호는 알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맞는 점이다, 틀린 점이다 라는 건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찍으려면 3번하고 4번 중에서 하나 찍으라는 얘기야. 그죠? 그럼 근접하게 찍겠지?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됐어요. 6번 한번 갑시다. 플러스 마이너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0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야. 1번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보통은 일치하지만, 그죠? 보통은 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맞는 질문이네. 그 다음 2번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보통은 누가 되지? 매수인 그래요. 뭐라고요? 매수인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요. 2번 지문도 맞네. 그 다음에 3번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등기부 형식적으로 판단해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3번 지문도 맞네. 그죠? 3번 지문도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준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지우고자 하는 경우, 즉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저당권 설정자인 갑식이는
등기 권리자에 해당된다. 맞아, 틀려? 맞지? 그죠? 그러니까 등기상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지어지게 되면 목적 부동산의 담보 가치는 환원이 되니까 설정자는 유리해져, 불리해져? 유리해지게 되겠지.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4번 질문도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이 갑을병으로 순차 매도가 되었으나 등기 명의는 아직 갑 상태에 남아 있어서 채권자 병이 채무자 을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병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채권자 병 시기는 신청인에 불과합니다. 그죠? 네. 등기 권리자는 누가 해당돼요? 채무자 을이 됩니다. 그죠? 채무자 을이 된다는 얘기야. 스톱. 이게 30배 때 변족을 올렸다가 작년도에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죠? 출제가 돼서 그걸 한번 가보죠. 그죠? 이거 지워도 되겠지? 그래요. 지워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갑에서 을로, 그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누구로? 병으로 이렇게 전전 매매가 순차 매매가 됐다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매매가 됐습니다. 근데 그 지문이 뭐야? 요즘에 뭘 보고도 순차 매매가 됐으나 등기는 아직 누구 상태에 남아 있어요? 갑 상태에 남아 있어서 채권자 병이 채무자 을을 대위해서 신청을 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전 매매가 됐다면 등기도 갑에서 을에서 병 앞으로 넘어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등기는 누구 앞으로? 갑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채권자 병이 채무자 을을 대위해서 이렇게 대위해서 신청했다는 얘기야. 그죠? 대위해서 신청했다는 얘기지. 그럴 때 갑시가 등기 권리자가 아니고 갑에서 을 앞으로 떨어지는 등기에서는 갑시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을시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갑은 협력의사가 있는데 이 중간에 낀 놈이 협력의사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최종 양수인자 채권자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을 길이 없어요. 그죠? 이럴 때 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등기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28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죠? 이럴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그죠? 등기소 안 오겠다고 하는 놈 어거지로 데려오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왕따 시켜놓고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을 필요성이 있는 채권자고 제3채무자하고 둘이 갖춰서 대위해서 신청하면 채무자 명의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는 얘기야. 이 등기에 기초해서 최종적으로 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가라는 제도가 뭐다?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제도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갑 마이너스 을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고 이 병식에는 뭐에 불과합니까? 신청인 그래. 뭐라고요? 신청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30회 때 변족을 지문 하나를 통해서 변족을 올렸다가 작년도에 단독 문제를 한 문제 출제를 했어요. 그죠? 당분간 물어볼 거야. 그죠? 당분간 물어볼 거라는 얘기지. 그래요. 그래서 6번에 틀린 정답 몇 번? 5번. 그죠? 5번이 됩니다. 7번 한번 가보죠. 7번. 플러스 마이너스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1번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죠? 그 부동산이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갑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해도 됩니다. 그죠? 조금 지문은 엉성하기는 하지만 그 답 맞는 지문이야.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죠? 꼭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다? 갑 소유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야. 갑시기는
갑수기는 을로부터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 떨어졌겠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갑수기는 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예요. 소유자는 처분의 자유가 있어서 갑수기는 제3자 병식하고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병합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 병식의 이름을 보고 뭐라 그런다? 병식의 이름을 보고 뭐라 그래?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그래요. 흔히 시쳇말로 얘기하면 끌어안고 샀대. 그죠? 끌어안고 산 놈을 얘기를 하는 거야. 돈이 조금 모자라서. 그죠? 네, 그래요. 이놈은 그 법률상의 지위가 물상보증인하고 거의 엇비슷해요. 채무 없이 책임만 부담하는 자예요. 그죠? 됐어요? 이렇게 제3자한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그죠? 이 저당권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말소하고자 합니다. 그죠? 이 말소 시의 권리 의무자가 각각 누가 됩니까? 일단 저당권자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자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등기부상에서 저당권이 지어지게 되면 저당권자는 어쨌거나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그죠? 그러면 이쪽은 두 말이 아니야. 그죠? 설정자가 플러스입니까? 제3취득자가 플러스가 됩니까? 했더니 둘 다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제3취득자가 플러스가 되는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 옛날 소유자이자 설정자가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응답을 하고 있냐면 이 설정자는 계약 당사자 그래요. 뭐라고요?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정자 또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거 봐요. 1억 원 꼬는 계약 누구하고 체결했어? 갑하고 을하고 체결했어. 그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초해서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자고 누구하고 합의를 했다? 갑하고 을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목과 가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편목과 가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 뒷얘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가죠. 그래, 다 하자. 그죠? 피담보 채권의 변제 그래. 뭐라고요? 피담보 채권의 변제에 의해서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에는 제3취득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설정자 또한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어. 그죠? 그 근거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등기 원인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원인에 무슨 사유? 무효 사유가 있어서 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할 적에는 인제 갑식은 꼽사리 낄 수는 없고 누구만이? 제3취득자만이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병식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병합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졌어.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에 기초해서 발생하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그죠? 그 다음에 방해 배제 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만이 행사할 수 있어? 병만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갑식에는 꼽사리 낄 수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대법원 판례의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기억본 질문 맞는 질문이야.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위한 변경, 그죠? 이런 등기를 뭐라 그래? 전세권 변경 등기 그래. 뭐라고요? 전세권 변경 등기 신청 시 플러스는 전세권자이며 마이너스는 전세권 설정자이다.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면 전세권자는 당연히 유리하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이자 토지 소유자는 한 5년 동안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니까 불리하게 될 거야. 그죠? 2번 질문 맞는지만 틀린지만
맞는 질문이야. 됐어. 그 다음에 3번 가보죠.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에서 갑이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갑은 플러스이고 을은 마이너스이다.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 말소 등기야. 뭐라고요? 소유권 말소 등기 신청 시 플러스는 갑이고 마이너스는 을이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3번 질문도 맞아. 그 다음에 5번 질문 가보죠. 가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할 적의 소유자이다. 맞네. 제3취득자야? 가등기 할 적의 소유자야? 가등기 할 적의 소유자란 말이야. 다시 한번 가보죠. 여기 지문 5번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사급하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면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한테 야 소유권 좀 넘겨다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렇죠? 이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연약한 권리야. 이 연약한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가등기를 씌울 수 있다는 규정을 우리 등기법이 가지고 있어요. 가등기 신청 시 을 뭐가 돼? 플러스. 그죠? 갑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따라서 가등기도 사실의 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야? 권리 등기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가등기가 떨어져서 가등기 뭐 8월 1일자로 떨어졌다고 쳐봐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없어. 권리 변동적, 처분 제한 쪽, 권리 추정적 효력이 없으니까 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갑이 가지고 있어. 그죠? 갑은 소유자야. 처분의 자유가 있어서 갑식이는 제3자 병식하고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죠? 그래요. 그래서 병합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줬어요. 이 병식을 보고 흔히 제3취득자 그래요. 뭐라고요? 제3취득자 그래요. 됐지?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얘들은 가등기에 기초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 신청하러 가야 돼. 본등기 신청 시 플러스 마이너스는 각각 누가 됩니까?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매수인 측을 봤더니 매수인 혼자밖에 더 있어요. 그죠? 혼자밖에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인 을시기가 본등기 신청 시 플러스가 되면은 의심할 여지가 없단 말이야. 근데 매도인 측을 봤더니 옛날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두 마리가 있어. 얘입니까? 얘입니까? 그죠? 얘라고 할 수도 있고 얘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한번 가보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본등기에서는 무슨 등기?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제3취득자 앞으로 격려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종당에 가서는 직고로 말소가 될 등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3취득자는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 그죠? 얘가 아니라면 누구밖에 없어? 가등기 할 적의 소유자 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가등기 신청 시 의무자가 본등기 신청 시 의무자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5번 지문도 맞아요. 1, 2, 3, 5번 지문 다 맞지? 4번 가봐요. 4번이 틀렸을 텐데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 이전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이후 을의 등기가 불법한 방법으로 말소가 되어서 을이 자기 명의의 등기에 대한 말소 무슨 등기? 회복 등기 신청 시 갑은 등기 권리자가 아니고 누가 등기 권리자가 돼야 돼?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을은 등기 의무자가 돼서는 안 되고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됐네. 그죠? 이게 거꾸로 뒤집어 놨지?
네,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르는 데는 항상 유불리만 따지면 돼. 그죠? 유불리를 따지는데 그 민법적인 판단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등기부 형식상 유불리만 따지면 돼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됐습니다. 그래서 7번까지 풀어봤어요. 6번, 7번 풀어본데 한 20분이 걸리네. 그죠? 8번 옆에다가 단독 신청 써놔요. 뭐라고요? 단독, 써있네. 거기 8번 옆에다 단독 신청 펼쳐 두시고 좀 쉬었다 합니까? 그래.